우리 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리요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또 받들려 문수 물놀이장이 대규모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으로 훌륭히 완공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풍치수리한 대동강반에 세계적인 물놀이장을 건설할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물놀이장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체 100이 2013년 10월 13일 완공된 문수 물놀이장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완공된 우리 문수물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문수물로장이 당이 바라는 높이에 도달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문수물로장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최상급의 선물로 마련해 주시려 형성함만 해도 이제 100여섯 건이나 지도해 주시고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낮에도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찾고 찾으시어 헌신과 노고를 다 바치셨건만 자신께서 바치신 그 모든 노고는 다 잊으신 듯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제 문수물장이 문을 열면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이 찾아 즐겁게 휴식하게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루에도 2차례나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에 대한 봉사에서 단 한 점의 미흡한 요소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마음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문수 물놀이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지니고 봉사활동을 잘하며 물놀이장의 모든 시설들을 적극 애호 관리할 데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실내 물놀이장의 전경을 쭉 둘러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공 폭포트럭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인공 폭포에서 나는 물소리가 진해 크다고 하시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폭포의 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민들의利益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물놀이장을 이용하게 될 인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낄세라 세심한 대책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은 이곳의 수조들과 물놀이 기재들에도 물 미끄럼대의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소개판마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준공식을 앞두고 우리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일꾼들을 대상으로 첫 봉사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때 물 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오는 일꾼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이용할 때 상하지 않게 이음장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잘 보라고 오늘 일꾼들을 먼저 태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의 특별봉사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시금 깊이 새겨준 뜻깊은 봉사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주체 100이 2013년 10월 15일 문수 물놀이장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도선 문수 물놀이장으로는 지난 10년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완공된 문수 물놀이장을 현지 지도하신 열둘 기념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문수 물놀이장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높이 울려 퍼지게 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조난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중앙의 혁명과 후비 육성 사상을 높이 받들고 각급 당 조직들에서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원아들이 방학 기간을 즐겁고 의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조직 사업을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혁명 전통 교양 고점들과 령도 업적 단위들, 올해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으로 끌어번지는 공장, 기업소, 농장 등에 대한 참관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혁명학원 학생들이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벅찬 숨결을 체감하고 당에 끝없이 충직했던 전 세대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혁명학원 원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고도에서 경제선동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낼 일념 안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고무하는 혁명학원 원아들의 참신한 경제선동은 당 결정 관철로 들끓는 일터마다의 거세찬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혁명학원 원아들은 경제선동에서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백두산의 아들, 딸들로 성종하는 자기들의 씩씩한 기상과 담찬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계급교양 고점들을 찾은 혁명학원 원아들은 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수가 존재하는 한 혁명의 관역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계급의 총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인 사회주의를 목숨 바쳐 지켜갈 계급적 자각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혁명학원 원아들에게 있어서 방학기간은 현실 속에 들어가 당정책의 정당성을 절감하고 애국의 정신도 잘해오며 조국의 앞날을 떠매고 나갈 기둥감들로 자라나는 또 하나의 수업 과정으로 됐습니다. 그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과업을 훌륭히 관철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김정은 스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우리 학원을 찾아오시어 우리 원아들이 기동자 기동력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단련된 참된 혁명인재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0여 명의 원아들은 영적 어동기업의 투쟁 정신을 현실에서 체험도 하면서 더 혁명의 원핏줄기를 꿋꿋이 이어갈 교리를 담아 이렇게 현장 선동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원아들의 소박한 공연이었지만 우리 노동계급에게 투쟁열 혁명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는 경량 아버지 김정은 스님의 말씀대로 학과학습과 사회정체동을 심게 벌려 수칙명의 끈으로 더욱 두드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더라도 우리 아이들만 도저히 못 이고 도저히 변내세워주는 이 세상 제일 뜨거운 어머니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핵심 골간, 우리 국가의 대들보로 훌륭히 성장하는 혁명학원 원아들의 경제선동 활동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로 들끓는 일터마다의 기적과 위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며 보다 큰 승리로 힘있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다양한 문화종소 생활을 통해서 혁명학원 원아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며 보답의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 때 대한 경야는 송비서 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교육지원 사업을 근기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성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시에서만도 여러 개의 새 학교와 유치원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만경대구역과 평천구역, 랑남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들에서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실현에 필요한 교육 설비들을 적극 지원해서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10월 학교 지원 월간을 계기로 평촌구역에서 교육기관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구역에서 수백 톤의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용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구역에서는 건설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서 여러 학교들의 내외부를 일신하고 120여 개의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한 계단 높은 수준에서 개건했으며 교육 정보화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계획적으로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문화인쇄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율성적인 학부용 후원자가 돼서 중구역 류나 유치원의 교육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낌없는 신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 사업을 중요 의제로 내세우는 이 우리 당의 고마운 정책을 보면서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그 후대 사랑에 조금이라도 따라서고 싶은 마음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달마다 온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공장, 우리 유치원의 날을 정하고 유치원에 무엇이 필요한가 또 맛있는 것이 생겨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갖다 주자고 하면서 매달마다 꼭꼭 찾아오곤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학비용이 되어 찾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앞으로 우리 자국의 미래를 더 잘 키워야 하겠다는 자각과 의무를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22살의 황환의 시절부터 65살이 되는 오늘까지 43년간 기관사로 성실히 일해온 공원기관사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김명원 동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성골 기자가 서평양 기관차대에서 김명원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김명원 동지에 대해 42년간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도 없이 만근한 고지식한 사람, 헌신적인 일본세로 누구나 찾는 사람, 무거운 과업이 제기되면 제일 먼저 나서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취재해보니 그는 22살이 되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둘레를 12바퀴나 돈 것과 맞먹는 48만 킬로미터를 무사고로 달렸고 중대의 책임기관사, 지도기관사로 일하면서 6명의 책임기관사와 40명의 기관사들을 양성하여 중대가 560만 킬로미터의 무사고 주행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김명원 동지를 만나 취재해보니 그의 아버지는 해방 후 우리나라의 첫 철도노동 계급의 한 사람으로서 1948년부터 1990년까지 42년간 자강도 시정군의 이름 없는 산골역에서 철길원으로 한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김명원 동지는 깊은 밤 아버지와 철길을 함께 걸으면서 자기가 지키는 이 심심산골의 두 줄기 철길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고 외진 산골의 철길원이지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남들에게도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이 지금도 귓전에 울린다고 했습니다. (22살) 홍안의 김명원 동지가 서평양 기관차대 기관사로 임명된 1980년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80년대 속도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철도 부문에서는 5.18 무사고 정치견인 초과운동이 힘있게 부러지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벅찬 숨결을 체감하며 김명원 동지가 수백 톤의 짐을 더 끌겠다고 제기했을 때 그의 첫 책임기관사였던 김일성 훈장수 훈자며 노력영웅인 림영호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짐을 끄는 것보다 무사고가 더 중요하다. 영적 위훈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성실한 기관사가 되어야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따라 한길을 갈 수 있다. 9년간을 함께 기관차를 몰면서 아버지처럼 이끌어준 책임기관사 동지의 이 말을 김명원 동지는 42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의미심장히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실한 기관사가 되자.
이렇게 돼서 김명훈 동지는 기관사 생활의 첫걸음을 기관차의 상태와 운행 구간들을 손금 보듯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뗐고, 이를 위해 명절과 휴식일을 깡그리 바치며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해 밤새워 연구하고 고심했다고 합니다. 이곳 기관사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중대를 책임진 지도기관사가 된 김명훈 동지가 낡은 기관차들을 맡아 새 것처럼 수리하고는 서슴없이 다른 중대에 넘겨주곤 했다고,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기관차대의 맨 앞장에는 언제나 그의 중대가 있었다고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기자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그 시기부터 오늘까지 김명훈 동지가 자체로 마련한 기관차 부속품이 130여 종에 12,000여 개나 된다는 놀라운 숫자들과 하나하나의 부속품들에 오려있는 뜨거운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국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돌기 위해 노력해온 그 마음에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심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명훈 동지는 출근부에 첫 도장을 찍은 그날로부터 43년 세월의 15,700여일을 단 하루의 결근도 없이 만근의 출근 기록과 함께 두 줄기 궤도 위에 양심의 자욱, 충성의 자욱을 새겨왔습니다. 이 사진은 그의 남다른 성실성에 반해서 사랑하게 된 서평양역 안내원이었던 김선희 여성과 일생을 약속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김명훈 기관사는 여담 삼아 가정을 잃은 후에 부부가 오랫동안 철도에서 일하다 보니 아이들이 다 크도록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고,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 명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유경열차를 올 때면 기관차 뒤로 객차들이 불을 하는. 김명훈 동지는 어느 때 제일 마음이 즐거웠는가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국의 방방곡곡 도시와 산골, 바닷가를 지나면서 무사고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릴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명훈 동지의 가정은 당의 은정 속에 경루동의 희한한 살림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조국은 로기관사의 깨끗한 양심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직분대로 기관차를 몰아온 김명훈 동지를 공훈기관사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동성골 기자는 김명훈 동지를 취재하면서 조국에 보탬을 준 하루하루를 긍지스럽게 여기는 사람, 조국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돌기 위해 스스로 만짐을 지고 달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애국자라고 진정을 토로했습니다. 3대가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해방 후부터 절기를 보수하며 1990년대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처럼 1980년대부터 김명훈 동지가 기관차와 맺은 정을 오늘은 그의 아들이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전반적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비교적 심해지고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으면서 비가 적게 내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심해졌는데 대부분 날들의 전국 일평균 기온차가 13도 이상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12일에는 16.5도로 심했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 해서 가을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낮 동안에는 날씨가 매우 온화했습니다.
앞으로 19일까지도 기온이 높고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겠으나 그 후 20일부터 23일 사이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날씨가 약간 차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가을철에 들어서서 건조하고 기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곳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됩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구송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선소의 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중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은천과 은파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의 국부족 지역에선 오후 한때 서낙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내릴 곳이 예견되므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삼지연과 령림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아침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아침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소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일과 19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8일에 평안북도에서 19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0일에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9일까지 평년보다 높겠고 20일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차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